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이비의 가죽 잠바에 반응하고 계시네요. 엽기토끼님. 오, 가죽 잠바가 두 개시네요. 블랙과 브라운. 그렇습니다만 이게 좀 약간 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작아져가지고. 다행이죠.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화면은 배는 가려준다. 책상이 배를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항상 들어오면 의자를 낮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앉은 키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네, 잘하셨네요. 스스로 지키는 거죠, 본인은. 네. 송숙희님, 네. 오늘은 휴가라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들을 수 있는 행복한 날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행복 깨지 않고 영원히 매일매일 함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113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더마카 질문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종배님을 제이비라고 부르시던데 네. 방송이 끝나는 사적 자리에서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종배님? 아니면 삼촌? 아니면 큰아버지? 엄청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궁금한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가족도 아니고 제가 삼촌과 큰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죠. 할아버지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라고 부르는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이비라고는 안 불러요. 방송 끝나면. 다반향초님. 오늘은 서리가 내리는 상강입니다. 윤환회동도 서리빨같이 냉랭한 기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제이비타임즈의 첫 번째 뉴스가 이거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윤한 면담이요. 뭐 보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때 30명 정도를 설득했는데 여론이 악화되면 걱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위헌적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건 것은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일단 말한 다음에 우리 당 의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겠다고 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냐라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의원들을 믿는다. 뭐 요 믿는다. 요 말도 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네. 이 대목을 꼽은 이유 뭐 역시 특검법 때문이겠죠? 뭐 그렇습니다. 쉽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러면 어쩔래? 라는 말투였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할 테면 해봐.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제 정리가 잘못됐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던데 양쪽이 기세 싸움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관전 포인트는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의사당에서 실제로 저런 장면이 펼쳐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강화 풍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 한 문장에서 밑줄 쳐야 되는 대목이 뭐겠습니까?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에 밑줄 쳐야 되는 거죠. 뭘 피하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피할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여기서 다시 또 특검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정말로 한동훈 대표는 특검법 피하지 않겠다고 작심을 한 걸까? 그리고 작심하면 먹힐까? 요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첫째, 작심을 했는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그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하고 만찬 회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긴급 회동. 뭐 보도가 좀 뭐 20명부터 23명까지 엇갈리던데. 명단이 나온 거 보니까 현역 의원 21명, 그다음에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까지 해서 총 23명으로 네.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전했냐면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에 이탈표 가능성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라고 전했고요. 또 한 명 고동진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김건희 특검 이런 얘기 전혀 없었다라고 또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어떤 뭐 전원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는 없었다. 네. 지금 이렇게 일단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입에 올리지는 않고 있다.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설령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은 도달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민주당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하면은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처할 수 있는 루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넘어가면 다시 거부권 행사할 텐데 돌아와서 재표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루트는 두고 2단계죠. 2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첫째, 1단계에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한번 조율해 보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선다라면 그 조율의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조율의 그러니까 공간이 어디입니까? 의원총회 아니겠습니까? 의원총회 소집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내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당론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자유투표에 맡길 거냐, 이런 것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차단막 쳐버리면 한동훈 대표,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뭐 해볼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일단 1차 표결, 본회의 표결 단계에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된다. 그러면 결국은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거부권이 행사가 돼서 돌아와서 재표결을 할 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자신을 따르는 친한계 의원들에게 이번에는 찬성을 해서 가결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찬성표를 던지게 해서 통과를 시키는 그림. 이것만 상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결별이다. 차별화 수준도 아니고 결별이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뒤통수 때리기 라고밖에는 이제 간주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공생할 수 있겠습니까? 공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쏠게요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민만 보고 한 게 아니었나요? 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고, 박경수님은 국민만 바라본다는 건 대통령도 선거 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점점점. 네. 근데 또 어제 그 한동훈 대표랑 만났던 그 친한계 의원들의 회동에 대해서 거기 참여했던 정성국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여있는 사람으로 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이 돼도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다. 실제로는 거의 한 30명 정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약간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해석하기로는 그러면 이탈표 8표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네 이러면서 좀 반가워할 만한 얘기일까요? 밥 먹을 때의 의지와 결단을 할 때의 의지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엊그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후에 만찬은 누구랑 했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기에 갔다는 거잖아요. 시선을 끌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하고 같은 결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걸 경청할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윤한 면담의 결과가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점검할 게 더 있을까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견을 전했을 텐데 굳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전했다? 그러면 그건 당내 의견이 아니라 친윤계 의견인가 보죠. 그러면. 아무튼 여러모로 관전 포인트가 있는 여당입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명태균 씨가 어제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캡처본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라시 내용을 보내자 명태균 씨가 이에 답하는 내용이었는데, 지라시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천공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 씨와 국사를 논의한다. 명태균 씨는 김종인, 이준석이 사주를 보러 창원으로 찾아갈 정도로 입소문이 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태균 씨의 조언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라시 내용이 이랬는데, 이 지라시를 김건희 여사가 보내주니까 명태균 씨가 이에 대해서 세상에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 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라는 요지의 단문을 보낸 그런 캡처본이었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말에 의하면 이 캡처본은 작년 4월 6일 날 예. 나눈 대화였다. 그리고 메시지만 오고 간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이때 통화도 했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했는데 왜 이걸 공개했을까요? 자, 이걸 공개하기 전날 강혜경 씨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했고 여기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영적 대화를 많이 나눴다라는 이런 요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박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는 이 대화 캡처본을 올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또 했습니까? 위증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거짓말했다. 이런 요제 주장을 하면서 요 대화 캡처본을 올린 건데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내지 그 의미를 스스로 삭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명태균 씨가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신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제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명태균 씨가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했던 거를 일단 딱 킵해놓고 자, 이 주장을 대화 캡처본 맨 앞에 나오는 내용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치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천공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 씨와 국사를 논의한다. 이게 그 지라시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과 본인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은 표현만 약간 다르지 똑같은 주장 아닙니까?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지금 까먹은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응? 뭐라고 할 겁니까? 명태균 씨 이거에 대해서. 자, 여기서 그러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이 그 지라시를 둘러싼 대화를 어떤 그 기초로 해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명태균 씨도 지라시 내용의 기초에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주장한 거잖아요. 그 행위는 뭡니까? 본인이 그 대화에서 적어놨던 천벌을 받을 짓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명태균 씨 관련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나는 단호히 명태균을 잘라냈는데 집사람이나 가족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고 좋게 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선거를 좋게 하려고 본인은 잘라냈지만 김건희 여사는 좀 더 오래 관계를 지속하면서 달랬다. 그런데 지금 어제 공개한 명태균 씨의 대화 캡처본이 언제 때라는 겁니까? 작년 4월. 2023년 4월 6일이면 선거 끝나고 1년 1개월 뒤거든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1년 1개월 뒤까지 달랠 게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달래서 선거 치르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누가 누구를 달랬는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자. 명태균 씨가 어제 공개한 대화 캡처본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달래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달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사님. 이런 취지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달래는 내용이었습니까? 그 전에 공개됐던 카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 전에 공개됐던 카톡. 그 전에 공개됐던 카톡?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그 전에 나왔던 카톡만 놓고 보면 이 얘기가 성립이 되죠. 근데 어제 공개한 내용은 또 그거 완전히 상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했다는 이 말도 좀 궁금했는데 아내는 명 씨를 잘 모른다는 네. 취지로도 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모른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집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도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태균을 잘라냈는데 집사람이나 가족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가족이 누굴까요? 오빠? 그런 겁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까요? 촛불정씨님이 명태균 씨 시선 집중해서 JB와 인터뷰 한번 하시죠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가 간간히 통화를 해왔었고 그 내용 지난번에 이 시간에 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전화를 잘 안 받고 계셔가지고요.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뷰 요청 드립니다. 연락 주시고요. 전화 좀 받아주시고 마징가님 명태균 씨 그러면 그냥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뭐 하면 아니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국정감사에 출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네. 어제 명태균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국정검사장 나오는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강혜경 씨가 나가서 뭐가 다 해소가 됐냐. 응? 해소가 됐냐. 오히려 더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하면 깔끔하다. 네.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저도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추가 압수수색했다고. 네. 명태균 씨 주변에 대해서 그죠? 뭐가 압수가 되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신속하게 그다음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데는 100% 공감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자기가 왜 브로커인지 모르겠다. 나는 받은 게 없는데. 그리고 명태균 리스트라 그래서 이미 어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본인들한테 사기친 게 어디 있냐. 자기들은 나보고 뭐라 그랬냐. 다 천재라 그랬다. 그러다 지금 갑자기 사기꾼이 됐다. 내가 변했냐? 그 사람들이 변했냐? 아니 그러시면 다 그냥 공개하시라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근데 찔끔찔끔 하시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거면 그렇게 억울하시면 기자회견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공개하세요. 그게 본인한테도 좋고 지금 지켜보는 국민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그 여사가 명태균 씨를 달래서 이제 좋게 선거를 치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덕수님이 저부터 좀 달래주세요. 저 국민 속 터집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한정석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있습니다. KBS PD 출신으로 보수 성향 매체 미래한국의 편집위원을 지냈고요. 지난 8월에 보수 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시민연대의 추천을 받아서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계속 올렸었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모두 파시즘이다. 문학도들이 여기에 열광한다는 건 한마디로 유치찬란한 행태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었고요. 노벨 번역상이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글도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스웨덴은 2010년 그러니까 중국의 류 샤오보에 대한 노벨 평화상 이후 중국과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빠져 있다. 일련의 흐름으로 봐서 스웨덴 할리먼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또 5.18은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전두환 신군부의 통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파르티잔 전쟁이었다. 5.18이 진압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도 올린 바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례가 한강 작가와 그 작품의 가치를 역으로 웅변해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자, 저런 시각에도 굴하지 않고 할 말을 함으로써 표현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한강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런 차원에서 역으로 웅변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또 이 그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검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지 않습니까? 인태희 경기교육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 있는데 잠깐만 들어보시죠. 채식주의자의 이편인 몽고 반점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그 여러 가지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뭐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런 그 느낌을 가지면서 저는 읽었습니다. 이게 혹시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부모들이 그 걱정하듯이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읽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라면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읽으라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반문만 하겠는데요. 그러면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학생들이 접근하는 거 다 차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차단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뭔가 본말이 뒤집힌 거 아닙니까?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